네, 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해당,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섹터, 또 종목들, 현재 지금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깨알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개미 투자자들 대주주 3억 유지에 뿔났다, 해임하라, 청와대 청원 6만 돌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면서 홍 부총리 2017년 하반기 결정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든다, 이런 또 상당히 또 격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다 있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 부분 이런 내용이 작용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는 어떤 부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흐름이 이랬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무려 21포인트나 좀 올랐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8%가 올랐는데 비슷하게 0.8% 정도 전일 대비해서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미국 시장에 좀 하락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딛고 상승해 준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코스피가 출발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플러스 전환했고 강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코스닥이 좀 더 변동성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당히 강한 추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관들은 4,297억 원어치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굉장히 좋게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상승 종목 수가 이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시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좀 띄인다고 말씀드리고, 외국인 선물 순매도 순매수했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순매수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8월 9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선물이 좀 약했죠. 약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언택트 관련주의 움직임보다는 과거의 경기 민감주, 이 과거의 경기 민감주 하면은 철강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고,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약했던 터치스크린,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눈이 좀 띄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이 애플의 신제품 공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또 흐름이 나와주는 섹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일의 핫 이슈는
바로 대주주 양도세 계획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금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요,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이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서 양도 차익의 22에서 2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 원으로,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거죠. 낮추는 방안을 계획 중이고, 속보에 따르면 이제 3억 대주주 기준 강화 시 세대 합산해서 개인별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개인별 전환, 예, 개인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반감을 사는 내용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세대 합산보다는 개인별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고 옵션 만기일이고 8월 국제수지 넥스틴 신규 상장 예정이고요. 미국의 FOMC 의사를 공개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오전 3시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FOMC의 의사를 공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 내일 많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는 경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변동성이 지수상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진 경향이 있는데, 근본에도 좀 그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 상에서 말씀을 통상 좀 드리고 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수익 개념으로 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난 그 1분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고 2분기 때에 서프라이즈하게 증가됐다고 얘기를 했고 3분기 때 컨센서스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4분기는 조금 감소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림을 본다면은 작년 12월 달에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1분기 때 좀 빠지고요. 다시 2분기 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고 3분기 때 컨센서스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4분기 근본 올해 4분기를 좀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3분기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6조 3,800억 원, 63조 8,879억 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컨센서스는 그렇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숫자는 66조, 지금 여기는 63조 8천억 나와 있는데 66조 한 2천억이 넘는 걸로 현재 매출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해서 한 38%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 10조 2,859억 정도로 이렇게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11조 2,4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감소를 했고요. 세트 사업부 영업인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이 35조를 상회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는데 4분기는 그래도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증가합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좀 감소하는 그러한 컨센서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내일 실적 발표는 시장에서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상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꾸준히 상승해줬죠. 삼성전자를 좀 지루하긴 하지만은 꾸준히 매수를 해줬고 매수를 해서 가져가신 분들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좀 힘들게 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변동성을 줘가면서 꾸준히 상승해 준 거죠. 상승해 줬기 때문에 뭐 42,000원대에서 6만원대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와서 지금 하단에서 이 뉴스 플로우를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관심의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매수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강세 업종이 또는 강세 섹터가 어떠한 섹터냐에 따라서, 그 섹터, 그 강세 내용들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한다면은 이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같이 뭐 강세 업종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일도 그랬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도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바이든 효과의 친환경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이 친환경 규제 강화라든가 청정에너지 인프라 집중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내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좀 핫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이 신성 ENG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눈에 좀 띄는 것은 제가 오늘 이데일리에서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솔루션을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뭐 제우스, 코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굳이 뭐 특징주로 하나 좀 뽑아 보면은 이제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니콜라 이슈로 인해서 니콜라 하면 수소차죠, 그죠? 예,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관련이 있지만은 수소차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상당히 많이 빠졌고 뭐 올해 말까지 뭐 니콜라에서 독일에서 뭐 트럭 시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니콜라의 주가는 조금 안정세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연말까지 수소 충전소 건설 협상 마무리, 내년 건설 진행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을 하락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기존에 좀 손실이 나셨던 분들도 뭐 전일하고 금일부터는 이 하나솔루션의 긍정적인 흐름에
좀 마음의 안도감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그 방송 출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장 싼 뉴딜주라는 겁니다. 니콜라 이슈에 의한 주가는 과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투자 금액 200억 대비해서 현재 그래도 한 950억 수준 정도 니콜라의 지분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득인 거죠. 근데 제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수급입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주라든가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그 최근에 나스닥이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뭐 태양광, 풍력, K 뉴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상품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수급적인 요소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뭐 유럽발 그리고 또 각국마다 이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은 좀 주목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비율과 현금 유보 비율 이런 부분을 보면은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예. 근데 현금 유동 비율은 좀 낮거든요. 부채 비율이 170%, 유동 비율은 94.98%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현금 유보율이 630%이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좀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분기는 더 좋다라고 계속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상에도 이틀이나 계속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4분기는 살짝 약하다, 보릿고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3분기 실적 발표 타겟팅하고 현재의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뭐 전일 같은 뭐 기존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완벽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한 달간의 수급적인 요소를 보면은 외국인들은 좋지 않아요. 예, 매도를 좀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도 뭐 한 달간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만 최근에 일주일간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좀 견인시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상태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른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 업종, 뭐 섹터 이런 게 혈장 치료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 혈장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투약된 두 개의 항체 치료제 중에서 하나는 싱가포르 환자의 혈장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든가 시노펙스, 녹십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또 순간포착이라는 코너에 또 출연을 해서 녹십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녹십자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염려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인 흐름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 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2분기 실적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하는 것은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예,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녹십자에 대해서 재무적 안정성 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뭐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만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차트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추세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추세 전환이 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30만원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 녹십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정도 가격대 같으면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고, 현재 지금 뭐 가을로 접어든 상태고, 앞으로는 겨울이 오게 될 텐데, 이 2차 팬데믹, 이 코로나19인지 아니면은 백신, 독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하나 정도는 해야 됩니다. 독감 백신이란 거죠. 그래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P와 Q가 양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녹십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정확하게 전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다행히도 오늘 무려 3.5%나 좀 상승을 해줬고, 한 번만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바로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를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최근 한 달이나 5일간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더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해준다면은 이 녹십자의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나 아니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은 그 주가 흐름이 완벽하게 신규 매수 관점이나 추세 전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대량 생산 관련해서 당국 발언 혼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녹십자의 관련 그룹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부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는 주목받고 있다라고, 그 중에 이제 녹십자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좀 눈에 띄었던 또 업종은 전자결제입니다. 예, 전자결제. 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 역대 최대가 나왔는데요. 이 통계청 인터넷 쇼핑 거래 금액이 14조 3,83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자결제하면은 뭐 언택트 수혜주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뭐 대표 종목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카페24 뭐 이런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제가 뭐 카페24라든가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주가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O2O와 앱 마켓이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G 사업, 결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사업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어떤 결제 사업 성과는 해외 파트너사 확대라든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PG 사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 이후에 비대면 소비 확산 가속화가 되고 온라인 모바일 결제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패턴은
모바일 결제라든가 온라인 결제 쪽으로 많이 좀 기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거고, 애플, 테슬라 뭐 어떤 그 레퍼런스 바탕으로 한 해외 파트너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올해 말 해외 고객사 중에서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버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한번 보겠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유보율이 1258%고 부채 비율이 1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을 염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 개념으로 보면은 올해 1분기보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커지고요. 4, 4분기는 더욱더 커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개념으로 보아도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최근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 개념은 작년 4, 4분기, 2019년 4, 4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올랐고 3분기 오르고 4분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단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19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91억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는 80억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2분기 때 98억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때에는 101억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4, 4분기 때는 컨센서스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성장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거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섹터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전자결제, K-뉴딜 인터넷, K-뉴딜 지수에 다 포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핀테크 이런 관련 종목인데, K-뉴딜 지수, 인터넷, 이런 뉴딜 지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사이버 결제도 수급적인 부분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대단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주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5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차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렇게 성장을 계속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추세를 전일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트레이딩 관점이나 또 이렇게 중장기 관점에서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 한 달간, 최근 일주일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말까지 정도 비중을 낮췄다가 다시 이렇게 비중을 넓히는 최근 일주일간의 모습은 시총 대비해서 0.33%의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바이의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의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뭐 어떤 긍정적인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업사이드 개념으로 보면은 현재 가격이 대비해서 한 15% 정도 업사이드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회사가 점점 더 성장을 하면은 증권사의 조사 분석자가 목표가 상향 조정이라는 또 멘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돈 되는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터주입니다. 자, 엔터주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뭐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가 좋았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으로 인해서 엔터주 재평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FNC엔터라든가 SV 인베스트먼트 과거 빅히트 투자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엔터주들에 대한 하반기 성장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이슈가 또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이제 청약이 좀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되고 기대감이 한풀 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가격 조정을 준 거고요. 다시 이제 상장 시점까지 재차 또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 ENT라든가 SM, 그 밖에 또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성은 꾸준히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핑크의 성장성이 대단히 좀 눈에 좀 띄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유튜브 뷰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시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분기 단위로 해서 수급을 보시고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정시 전형 40% 확대 방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특정 전형으로 쏠리고 있는 대학 수능 위주로 전형 확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는 건데 그로 인해서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YBM 넷이라든가 청담러니 애니 능률 이런 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뭐 그렇게 아직은 뭐 교육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내용들을, 특징주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2차 전지 안정성 수명 향상 특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2차 전지 섹터가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피어스의 블락딜 1달락 됐고요. 블락딜이 있으면은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요. 근데 아직 물량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최근에 현대차 수소차 판매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주에 동반 오름세가 나오는데 대우 부품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SL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깨알처럼 종목을 서칭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 이슈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분기 실적입니다. 이 3분기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손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좀 비중을 축소하신다든가 좀 어떤 형태든가 위험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좀 약합니다만 4분기 실적은 좋다 이렇게 예상하는 종목들은요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 좀 빠지면은 그거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돼요.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분기 좋다는 거니까 불확실성 해소죠.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맞추고 보유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실적이 3분기 안 좋고 4분기 안 좋고 더불어서 내년도 안 좋다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큰 재산적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미국 대선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경선인데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약은 뭐 5G라든가 전통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이죠. 현재 지금 바이든 대선 승리 확률이 좀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뭐 시장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또 조사 분석자의 의견을 또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 조 바이든의 이제 대선 승리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 신흥국 증시의 상대 강도나 달러 인덱스 약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흥국 쪽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달러가 약세 전환이 된다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어쨌건 조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가 이제 넌 US 미국 자산에 대한 우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뭐 모습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신흥 쪽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통상 보면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단기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난 뒤에는 좀 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긍정적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공화당이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5G 투자라든가 전통 인프라 이런 투자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친환경 정책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좀 더 우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의 흐름이, 그죠? 엇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어쨌건 뭐 관전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뭐 불확실성이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은 뭐 3분기 기대주 정도로만 잘 이렇게 엮어 가신다고 하면은 뭐 큰 무리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제가 이데일리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포스코 강판이라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주가도 쌉니다. 싸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포스코 강판 전기차 배터리 커버 개발 향후 신성장 동력이 있다는 건데,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코로나에 따른 항균 강판 수요가 좀 있고요.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 커버 개발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진료소를 넘어서 식당, 복지시설 등에서 항균 강판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근래에 또 큰 화재로 인해서 정부에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물연 강판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거죠. 강판, 항균, 그리고 불연이죠. 물연이 아니라 불연이죠. 불연 강판 수요라든가 항균 강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그 전기차 배터리 셀 커버용 컬러 강판 개발까지 완료해서 이 공급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포스코 그룹사 내에서 PER이 44배인데요. 이에 비해서 14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올해 5월부터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 보강 의무화를 추진을 했고, 불연 강판으로 교체를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드린 것처럼 불연 강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한다고 말씀드리고, 항균 컬러 강판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가격도 좀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좀 깨알같이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분석을 한번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강판, 중장기 투자 자 입장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중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재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무적 안정성. 예, 그래서 현금 유보율이 624%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624%에 부채 비율이 118% 정도 되니까 재무적 안정성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섹터 개념으로 보면은 뭐 철강 주요 종목이죠. 이 최근에 그 뭐 포스코라든가 예,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렇게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좀 분위기도 좀 타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부진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균 불연 성능이 확보된 고부가 가치가 있는 강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황 부진 돌파를 하고 있고 또 전기차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 주가의 차트를 만드는 건요. 이 차트와 수급은 후행적입니다. 근데 내용이 결론적으로 수급을 모으는 거고 차트를 만드는 거니까 내용에 항상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전일 대비해서 무려 6.3%나 좀 상승했는데 눌림목을 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좀 중요하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매출액 3년 평균, 매출액 1년 평균이 이렇게 데드크로즈가 발생하고 좀 안 좋긴 한데 앞으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시마다 중장기 개념으로 해서 모아가신다면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주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 대비해서 한 26,000원까지는 중장기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기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수급적인 요소를 좀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다. 기관들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최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강판 이렇게 좀 모아가는 전략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월간 이 주봉상으로도 한번 보시면요. 주가가 지금 보이시죠? 네.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2017년 44,800원에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7,950원까지 빠진 거죠. 예.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또 때도 상황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뭐 중기적 추세를 이렇게 한번 봐도 대략적으로 봐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주봉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를 모아가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이상과 같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그 중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나 그리고 업종 이런 종목 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을 다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타이밍만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아주 좋은 성과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만은 현재 이슈는 3분기 실적과 미국 대선이다. 예,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잘 대응하셔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쪽에 게시판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캐치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